앉으시고. 어떤 일로? 제가 갖고 있는 차량을 폐차나 혹은 중고차로 이제 처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차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고차 중고차 하려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 타고 있던 차를 판매를 하고 중고차를 새로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오신 거군요. 그렇죠.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쪽 중고차 업계 쪽에서는 그래 나름 업력이 있으니까 저만 믿고 오늘 상담하시면 되고, 일단 그럼 폐차는 신청을 하셨나요? 예, 오늘 오전 중에 신청을 했고요. 제가 헤이딜러로 폐차하는 영상을 찍고 굉장히 추천을 했었는데 그걸로도 그러면 헤이딜러로 하셨겠네요? 예, 헤이딜러로 그 중고차 판매랑 이제 폐차 진행 둘 다 진행했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이 도움 많이 됐죠? 폐차하는 데 있어서. 그거 똑같이 보고 했습니다. 폐차에 대한 영상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일반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럼 이제 폐차는 지금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고 판매로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차가 경유차인데 3등급이라서 조기 폐차 지원금 못 받고, 그 중고차 견적까지는 혹시 어느 정도 나왔는지? 127만 원. 127만 원. 아무래도 딜러가 많이 아직 입차를 안 했으니까 오늘 바로 올린 거라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차 타고 계시죠? 지금 제 차량은 렉스턴 W 15년식입니다. 15년식. 몇만 정도 타셨나요? 29만 5천 정도. 29만 5천. 9년 차에 거의 한 30만 킬로는 사실 쉽지 않은 킬로 수긴 하거든요. 좀 많이 타신 편인데 제가 보기엔 이제 30만 정도 되면 보내줄 때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을 시작할 건데, 렉스턴 W 2015년식을 봤는데, 이게 지금 30만 킬로에 달하는 킬로 수는 일단 중고차 시장이 거의 없거든요, 원래는. 보통 그 정도면 해외 수출을 보내거나, 이제, 폐차를 시키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이렇게 많이 있는 킬로 수는 아닙니다. 연식은 괜찮은 편인데, 사람들도, 아무리 사람들이 싸게 살려고 하지만 30만 킬로 사실 생각 있으세요, 만약 차를 산다 그러면? 50만 원이면 사세요. 50만 원. 그쵸. 그 정도만 살 건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 중고차는 차마다 매겨져 있는 가격이 있어요. 그 이하로 또 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50만 원은 뭐 진짜 개인 거래가 아닌 이상, 요런 엔카나 이제 매매 상사를 통해서 판매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한 25만 킬로가 있어서 봤는데, 요게 이제 25만 킬로 탄 게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499만 원인데, 뭐 취등록세 같은 거 한 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정말 만약에 딜러가 사간다고 하면 해외 수출을 보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150에서 200 사이에 딜러가 구매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중고차 견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1인 신조죠? 예. 아마 그러면 그래도 1인 신조고 하니까 판매가 되긴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딜러가 아예 입차를 안 한 사람도 아니고 입처를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렉스턴 W의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고차 상담에 대해 해야 되는데, 혹시 뭐 구매하고 싶은 차 종류는 있으세요? 뭐 SUV인지 세단인지 그런 거? 렉스턴이 SUV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제가 아직도 어린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단 좀 외제차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세단 외제차, 약간 좀 과학 냄새가 조금 살짝 났는데, 그 왜 외제차를 또 고려를 하고 계시나요? 세단이면 세단인데 또. 제가 원래 말리부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말리부도 제가 풀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리부 프로비요? 예. 네. 근데 금액대가 좀 더 보태면은 네. 그냥 괜찮은 거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니님께 네. 조언을 구하고서. 사실 제가 중고 수입차 또 전문이기 때문에 다리가 아픈데 정형외과를 찾아온 격이 아니에요. 정말 잘 찾아왔다. 저는 사실 계속해서 수입 외제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근데 요새는 또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 또 너무 무리하게 사는 것은 또 지양하고 있거든요. 뭐 원하시는 가격대 같은 건 있으세요?
2천 초반? 2천 초반? 2천 초반이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골라서 살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추려볼 건데 2천 초반이면 사실 그 아래 정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차들도 있고 혹시 뭐 수입차 중에서도 뭐 요런 브랜드가 괜찮다 뭐 싶으신 건 있으세요? 뭐 어니님은 이렇게 F바디 좋아하시고 예. BMW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저는 약간 그런데? 좀 C클래스. C클래스? 네. 또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시는구나. 사실 BMW가 차가 좋긴 한데 왜 BMW는 또 고려를 안 하시는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저 솔직히 차를 잘 몰라요. 근데 네.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너무 많이 보인다. 물론 C클도 네. 많긴 한데 그래도 그거 아십니까? 강남에 돌아다니는 차 중 4대 중 한 대가 벤츠라고 그래서 나왔거든요. 4대 중 3대가 네. BMW 아니에요? 네 대 중에 0.5대가 포르쉐고 4대 중 2대가 BMW고 아. 나머지가 아우디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벤츠도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허세가 좀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예. 아니, 또 찾아오신 고객님이 연령대가 저랑 허세- 비슷한 허세라는- 연령대고 벤츠로 가시죠. 그러면 이제 근데 BMW 얘기를 살짝 좀 얘기를 해봐도 예. 될까요? 네. BMW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벤츠도 좋은데 BMW가 중고차 시장에서 또 2천만 원대 가격 원하시잖아요. 네. 상당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사실 BMW 그래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BMW 3 시리즈가 진짜 개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이 가격에 BMW를 탄다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상태들이 많아서 그렇고. 제가 네. 사실 렉스터는 주말에만 운영하고 네. 평일에는 아반떼를 타거든요. 네. 근데 아반떼 사실 저는 이렇게 차에 뭐 크게 욕심 있는 편도 아니고 오히려 작은 차가 좀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렉스턴도 큰 차잖아요. 많이 크죠. 근데 저는 그래서 3 시리즈도 그러니까 시크를 생각한 이유도 어쨌든 준중이 형이고 3 시리즈도 비슷하니까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C클래스를 좀 생각을 하셨군요. C클래스 좋은 차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구독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C클래스를 처음 타봤는데 너무 안에가 예뻐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게 예쁘더라고요. 그 에어컨 나오는 네, 동그라미. 에어컨 송풍구 그 동그라미가 어떤 걸 본따 만든지 아시죠? 그 항공기 그 돌아가는 엔진하고 그거를 본따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 급이거든요. 벤츠 C클래스랑 BMW 3 시리즈랑 같은 급이 아닐 것 같다. 요 실내 디자인만 봐서는. 그래서 정말 좋았고 전 C클래스 너무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BMW를 먼저 한번 보시고 예. 생각이 또 바뀌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BMW 3 시리즈 럭셔리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 차는 뭐냐면 일반 320 이거는 그리고 알아야 될 게 가솔린입니다. 예. 네, 가솔린이고 제 차의 깡통 320D하고는 좀 달라요. 뭐 색깔도 예쁜 편이고 이런 휠 디자인이라든지 럭셔리는 또 실내가 좀 더 괜찮거든요. 사실 3 시리즈의 가장 큰 문제가 실내인데 요게 이제 럭셔리쯤으로 오면 조금 멋있다. 네, 조금 나아졌다. 요런 핸들 같은 것도 그렇고 아주 조금 나아진 편이거든요. 연식도 16년식이면 한 9년 정도, 9년 차. 근데 아직 한창이죠. 이게 10만 킬로밖에 안 탄. 가격이 얼마냐? 1610만 원. 합리적이네요. 정말 합리적이죠. 그럼 흥미가 갑자기 떨어지신 것 같은데. 아니, 저 괜찮으시죠? 예,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으시죠? 네. 이 BMW가 좋은 차니까 또 제가 또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 보면 뭐가 문제가 어떤 걸 튜닝을 했고 안 하고 보이는데 요거는 진짜 생순정에 완전 1인 신조. 요거가 상당히 그리고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파란 색깔. 근데 이거 네. 원래 그냥 세트로 사면 얼마 정도예요? 요게 이제 할인받고 하면 4천 초반 정도 되죠. 네. 이게 그리고 지금 G바디가 나온 상황에서 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이게 뭐 연식도 연식이지만 한 작년까지만 해도 2천까지 갔던 차예요. 이런 차들이. 이 휠 디자인, 이 스티어링 휠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게 3 시리즈 깡통 제 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완전 버스 애들인들의 제 거는 요런 디테일 같은 거 보시면 깡통에는 없는 디테일이에요. 핸들 디자인도 너무 멋있고 요런 은 색깔이 멋있잖아요. 그리고 럭셔리가 좋은 게 뭐냐면 320i M 스포츠를 사실 많이 타요. M 스포츠 패키지라고 MSP라고도 하는데 그건 이제 좀 때려박는 차들이 많단 말이죠.
왜냐면 좀 M 스포츠 패키지 어떤 느낌 드세요? 들어서 잘 나갈 것 같은 느낌. 잘 나갈 것 같고 막 밟고 싶고 잘 나갈 거잖아.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살짝 좀 위험한 감이 있다. 근데 럭셔리는 정말 그냥 유유자적 하시는 선비 같은 분들이 이제 5 시리즈는 크다. 하지만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딱 적당한 건 타고 싶다 했을 때 타시는 거라서 여기 뒷자리 열선도 있고 오, 열선. 열선 너무 좋죠. 이거 뒤에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냉풍은 없나? 냉풍이요? 그 통풍. 통풍. 요게 이제 수입차에서 통풍은 좀 야박합니다. 아, 그래요? 수입차에서 통풍은 좀 바라는 것은 왜요? 그거는 이제 유럽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덥지가 않아요. 더울 때. 이게 어쨌든 독일에서 나온 차잖아요. 독일이 통풍시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은 안 가 프랑스를 가봤는데 한여름인데도 그냥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래서 얘네들은 통풍 시트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연식이 좀 올라가면 들어가 있긴 하죠. 근데 요 정도 F바디에서는 통풍 시트는 살짝 어렵다. 그건요? 네. 그 후방 카메라 있나요? 후방 카메라는 무조건 있습니다. 순정으로다가 제일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어... BMW, 벤츠 이 친구들이 후방 카메라는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건요? 핸들 열선. 핸들 열선 유럽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겨울에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유럽이.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핸들 열선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핸들 열선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를 뭐 코딩 그거는 510D도 없는 건가요? 오잉도 똑같이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핸들만 따로 사서 코딩만 하면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 그 핸들이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아마 타시다 보시면 그냥 저나 탈 수 있을 추이예요. 장갑 끼고 타고? 난 잠깐 한 5분 쉬렸나? 5분 손 쉬렸고 이제 수족냉증 있으세요? 아니요, 따라. 그죠. 지방질도 많으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3 시리즈를 이제 여기 이제 1인 신조고 성능 점검 기록부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인데 요걸 이제 1600에 산다?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 이제 다음 차는 이제 5 시리즈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무래도 3 시리즈를 타다가 보시면 가끔씩 좁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셔서 좀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뭔가 꽤 타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5 시리즈로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가솔린으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가솔린 너무 비싸요. 이게 거의 최저가에 준하는 520 5 시리즈인데 디젤이고 디젤이 근데 기름값이 더 싸서 좋은 거 아니에요? 훨씬 싸죠. 근데 요새는 디젤을 안 좋아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나라에 생겨가지고 좀 디젤 차값이 많이 내려왔어요. 재작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 요소수 이슈가 있었잖아요. 요소수가 아무래도 디젤 차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좀 사람들이 안 타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생각하면 꿀이죠. 왜냐면 요 정도 급부터는 연비가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거든요. 가솔린으로. 그래요? 네. 막 8, 9? 잘 나오면 한 10 정도? 그러면 이제 진짜 가솔린으로 타다 보면 피똥 쌀 수도 있어요. 그 기름값 내다가. 아무리 주말에만 타셔도. 얘 역시도 520D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라 럭셔리 플러스로 해서 좀 본인 무드에 맞는 럭셔리 그것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뭐 동의하시죠? 무드 럭셔리 하시잖아요. 엘레강스 하시고 요 G바디 5 시리즈가 라인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또 이 앞코를 보시면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다. 훨씬 더 F바디는 약간 맹한 느낌이 있거든요. 얘는 공격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F바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F바디는 뭐 3 시리즈랑 5 시리즈 살짝 다르긴 한데 얘는 약간 맹하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약간 맹한데 얘는 지금 이 크롬 여기 콧구멍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난 아니게 지금 라인이 잘 빠졌잖아요. 네. 근데 시트가 갈색이네요.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봐서 그렇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아, 그래요? 좀 약간 네. 좀 올드하죠. 그러면 이제 브라운 시트, 그 시트는 이제 뭐 중고차 안에서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가격대가 얘가 이제 2,450이죠. 이 정도면 한 2,000 중반대인데 2,000 초반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선수금 2,0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한 2년 동안 할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괜찮죠? 근데 이것도 튀어나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약간 튀어나옵니다. 조정을 하면.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왜 있는지 아세요 혹시? 잘 때? 잘 때 차에서 많이 주무세요? 저 잠이 많아서. 잠이 많아서 운전하시다가도 자시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용도라기보다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차 시트 그 영상도 찍었었는데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에 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갈 때가 있어요. 허리나 어깨 쪽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허벅지를 지탱해주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시트가. 요게 이제 컴포트 시트라고 예. 얘가 이제 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 허벅지를 지탱을 해주면 이 골반하고 허리 요쪽에 부담이 훨씬 덜 가요. 운전을 어쨌든 요 발을 고정시키고 해야 되니까 허벅지를 무조건 지탱해주는 게 중요하다. 아, 얘는 1인 신조는 아닙니다. 1인 신조가 아니고 3년 타고 한 번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제 다음 주인이 한 3, 4년 정도 타고 팔았어서 전 요 정도라면 그래도 좀 이 두 번째 차주가 신경 써서 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자차를 빼고 탄 적도 없고. 그 중고차 구입할 때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한 5만 정도 타면 한 번 교체할 때가 돼가지고 네. 아싸리 한 7만 든 거 타라. 네. 근데 그게 10만 대는 기준이 있을까요, 따로? 그게 사실은 뭐 정말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인간 군상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하나의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5만에 바꿀 거고 누구는 10만에 바꿀 거고 누구는 그 보통 엔진의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엔진 수명은 이런 건 다 100만으로 나오죠. 이 엔진은 무조건 15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나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누가 타느냐, 얼마나 미션 오일 타느냐. 미션 오일도 BMW 미션은 ZF에서 거의 만드는데 ZF에서 공인한 미션 오일 교환 주기는 10만인데 예. BMW에서는 미션 오일이 무교환이 원칙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센터로 가셔도 BMW 미션 오일을 안 갈아줘요. 돈 주고 갈아야 돼요. BMW를 좀 살짝 귀여운데? 미션이 비싸잖아요. 미션 오일을 근데 제가 또 그 싸게 하는 법을 아는데 이제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순정으로 나온 오일은 정말 비싸거든요. 미션 오일은 들어간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한 5리터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순정 오일은 진짜 비싸서 뭐 한 40만 원, 50만 원 미션 오일 값만 그 정도가 나오는데 ZF 순정 미션을 대응할 수 있는 오일 미션 오일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가면 한 5, 6만 원이면 오일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임이 좀 비싸서 공임이 한 30만 원 정도? 펜하고 오일 펜도 좀 비싸거든요. 그런 거 하면 4, 50이면 미션 오일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중고차를 사는 게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가성비를 챙긴다는 그런 마인드잖아요. 저는 중고차 사서 왜 다 순정으로 고쳐야 되는지 살짝 잘 모르겠어요. 이미 5년, 7년 뭐 이런 식으로 지난 차들을 굳이 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미 요새는 애프터 시장도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정비비 같은 거는 뭐 국산 차에 비해 조금 더 나오죠. 어차피 수입차 사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쵸? 뭐 사실 G70도 괜찮긴 한데. G70은 제 비추천. 아, 그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일단 본인 몸에 안 맞고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차가 작아요. 되게 컴팩트해서 우리 같은 그 빅사이즈들한테 조금 기피해야 되는 차일까 싶어요. 너무 제가 답정난 아니죠? 아니. 좀 불쾌하는 기색이 있어요. 어쨌든 5 시리즈 가격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데 얘가 한 2천 중반대니까 오늘 얘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이분 이제 뭐 동호회 활동을 하셨네요. BMW 매니아고 뭐 그런 거 스티커가 있네. 이런 분들은 차 관리를 또 열심히 하시죠. 주말에 뭐 데이트용이나 아니면 테니스 치러 갈 때밖에 안 쓸 거라서 그렇게 막 많이 타진 않습니다. 차를. 아 그러면 뭐 이 정도 키로수에 연식이면 충분하시겠네. 예. 이거 한 5년 10년 타도 한 30만 타기도 힘든데요. 뭐 그 정도 용도시면. 자 이제 BMW 5 시리즈 어떠세요? 지금 좋아요. 좋으시죠? 저 굉장히 네.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네.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들랑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이제 벤츠로 가볼 건데 벌써 입꼬리가 아니. 금리가 보이시는데 네. C클래스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찾은 차인데 이쁘네. 훨씬 이쁜데? 그냥 반해버리셨죠?